지난 2011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은 전국 곳곳에 150여 개로 늘어나 우리 사회의 기억과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학교에 설치된 소녀상까지 철거하겠다면서 교육 공간에 난입해 시위를 벌이는 일도 속출하면서 학생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대사관 네, 아픈 역사를 놓고 빚어지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우리 역사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박미라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소녀상이 갖고 있는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떤 한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주도한 전시,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를 위한 과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사적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피해의 사실을 용기를 내어 알리기 시작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연대했던 시민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 연대의 과정의 상징에 바로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교사들이 이 학생들과 함께 소녀상을 찾고 또 수요 시위에 참여하곤 했었는데요. 따라서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의 의미를 넘어서 역사를 배우는 교실이고 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소녀상은 그걸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들의 마음, 연대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기억해야 할 아주 자연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안이나 또 주변에 소녀상이 설치된 사례고 또 적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소녀상은 또 교육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녀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로 교사와 학생이 힘을 합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의 사례입니다. 평화 나비 네트워크라는 그 이름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뭉쳐서 소녀상을 만들기 위한 그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고요. 그 결과 2015년 의정부역 평화광장에 소녀상을 세우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배움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한 아주 소중한 사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화여고 역사 동아리 주목도끼라는 동아리의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고등학생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국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우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직접 이런 걸 홍보하는 운동을 펼친 결과 전국 100개가 넘는 학교에 이 작은 소녀상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 상징이 바로 소녀상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소녀상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책으로만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또 그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더욱더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학교를 네. 타겟으로 해서 이 소녀상 철거하라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 수위도 그렇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네. 서울에서 금지를 했더니 강원도에 네, 또 맞아요. 학교로 옮겨서 네, 시도를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 교사로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표명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평화와 공존을 전제로 해야 되고 보편적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소녀상 철거의 요구는 그 방식 자체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기반으로 그들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논쟁적 주제를 충분히 다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특정 정파의 일반적 주장을 그것도 아주 혐오에 기반한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심각한 문제이고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네. 부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역사 부정이 가진 문제점, 교육적으로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는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역사 부정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역사 부정은 단순한 왜곡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역사 부정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부정입니다. 이거는 위안부 자체가 없었다.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적 부정입니다. 존재는 인정하는데 강제 동원이 아니라 돈을 벌러 간 매춘이었다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장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축적 부정인데요. 전쟁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만 그랬던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너무 많다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역사 부정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 등 우리 현대사에서 아픈 상처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를 보여줄지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역사관을 심어줄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교사로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뭐 피해자들에게도 상처가 되겠지만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맞습니다. 자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역사 교육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좀 더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교실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극단화되거나 소위 이제 극우화된 발언들을 하는 경향들을 보시고 매우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람이 언제 배울까? 근데 저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오류 그리고 과오로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신 직접 경험했을 때만이 그게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과거의 사실을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대화 성찰이 가능한 민주적 경험이 장애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사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교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민주적인 교실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아닌 연대와 공감의 교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 자료를 직접 찾고 또 다른 역사관과 논쟁하기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을 또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들과 대화하고 또 내 논리를 점검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넘쳐나는 너무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살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결국 학교 교육
그리고 역사 교육은 건강한 민주 시민을 영성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제약들을 좀 개선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한 역사 교육으로서의 전환에 정부 그리고 교사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네. 이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에서만큼은 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맞습니다. 사회 전체의 어떤 책임과 관심이 절실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